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동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탁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노무사 수업 관련해서는 저랑 한 1년 만에 지금 다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뭐 개인적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동안 지금 노무사 수업을 제가 중단했었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노무사 수업을 못했던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시간 부족 이 부분은 이게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노량진에서도 지금 공단계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계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노량진에 있는 실강 수업하고 그다음에 노무사 수업, 실강 수업. 자, 이게 동시에 두 개의 같이 가다 보니까 두 개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개인적으로 두 개가 부딪히다 보니까 뭐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아무리 조기를 돌리더라도 이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그냥 1년 정도 시간을 제가 노무사 수업에서 뺐던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래서 일단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 뭐 노량진에서 공단기 수업 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랑 맞춰가지고 다시 노무사 수업을 당장 실강으로 들어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방안을 고려해봤는데 뭐 처음에는 개인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혼자 뭐 촬영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일단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무료로 오픈도 해볼 생각이었고 해봤는데 이것저것 다 고려해봤는데 이게 마땅치 않더라고 보니까 이게 자체가 왜냐면은 이게 제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는 내용들이 수업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깔끔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요 루트 자체가 이게 애매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루트 알아본 결과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에듀윌 이쪽은 지금 촬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제 충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만에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다시 수업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 뭐 저처럼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일단 뭐 학교는 이렇게 했고 자, 그다음에 수업은 뭐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노량진이 아니지 신림동에 있는 대부분의 학원들에서 수업을 다 했었습니다. 일단 뭐 제 출발점은 소규모 학원이었고 그다음에 합계 법학원도 수업을 했고 그리고 뭐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뭐 인사 노무 관리 이게 다 노무사 과정입니다. 이런 수업도 진행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1년 전까지는 노무사 단계에서 노동법을 대표하는 강사였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 부족 때문에 1년 정도 일단 노무사 수업은 텀을 뒀던 거고 자, 다만 공무원에서 노동법 시험이 있는데 요거는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뭐 촬영 위주로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년 정도 이제 텀을 비우고 시간적인 내용을 조율해 가지고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에듀윌에서 노동법 1차, 2차를 담당할 겁니다. 자, 다만 이제 커리는 이게 온라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강으로 듣는 일반적인 신림동 강의랑 똑같이 못 갈 겁니다. 그거보다는 살짝 줄여서 갈 겁니다. 그거는 뒤쪽에서 일단 커리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제가 이제 노무사 시험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할 건데 자, 당연히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이 있고 2차 주관식 시험이었죠. 그리고 이게 작년까지는 뭐 까놓고 얘기해서 1차는 이거는 그냥 통과 의뢰처럼 시험 보면 누구나 붙는 그런 시험이고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따 보시겠지만 1차 시험이 요게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강화. 그 문제 수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났죠. 그래서 일단 요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어차피 뭐 1차가 강화되든 말든 노무사 시험은 어쨌든 2차입니다. 2차. 그래서 2차에서도 요게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불이탄이 해서 막 구석탱이 있는 이상을 막 내버렸죠. 근데 그때 비판을 많이 받고 그거보단 더 중요한 거는 구석탱이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민사에 얘기하는 불이타 이걸 냈을 때 과연 이게 1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게 과연 공정한 평가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일단 제일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운 좋아서 막판에 그 내용을 본 사람은 붙을 수 있고 말 그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막판에 이 판에 모르면은 시험에서 떨어지고 이건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2차 시험에서도 뭐 올해 문제 보신 거 알겠지만 2차 시험에서도 가장 그냥 평이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쟁점 자체가 평이하다 보니까 뭐 옛날처럼 누가 찍었다, 누구한테 다 나왔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평이하게 나왔다 보니까 이거는 내용을 제대로 압축하는 거죠. 압축. 나올 부분만 제대로 압축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래서 뭐 과도하게 양을 늘리고 이것저것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점점. 그래서 오늘 주로 할 내용들은 요 2차보다는 일단 1차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들어가 보면은
자, 일단 제 소개는 그 정도로 해드리고, 자, 일단 지금 오늘부터 볼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험에서 옛날처럼 통과 의례처럼 보던 시험이 여기서 지금 합격률이 뚝 떨어져 버렸죠. 자, 요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 5년치를 다 보면 좋겠는데 이전 거는 봐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쪽은 응시인원도 많지 않았고 합격률도 거의 뭐 60, 70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크게 의미 없는 시기고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이 올해부터 해서 한 3년 정도. 여기를 보면은 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응시 인원들. 자, 이게 3년 전부터 해서 8,000명까지 원래 이게 2,0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봤거든. 그죠? 그래서 거의 5,000 정도 맥시멈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경제도 어려워지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데 뭐 사법시험도 없어지고 마땅히 공부 좀 그래도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직역 이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뭐 굳이 한다면은 세무사, 간평사, 회계사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노무사가 색깔이 회계로 가지도 않고 법으로 가지도 않고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그나마 이게 만만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응시론이 갑자기 이게 8,000으로 뛰었다가 그리고 8,000 조금 늘다가 갑자기 올해 10,000명 단위가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로 본다면은 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뭐 이때랑 요때랑 지금 시기랑 이제 25년 되겠죠. 25년. 자, 비교해 봤을 때 뭐 경제 사정이라든가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요 정도 유지되면은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그다음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더 늘 거냐? 그거는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은 거의 전문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인원 중에서는 최대치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웃긴 게 뭐냐 하면은 응시인원이 이 정도 늘었으면은 원래는 이게 허수면은 실제 응시자가 줄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응시자도 거의 10,000명이 육박하는 정도가 봐버립니다. 이게 10,000명.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봐가지고 특히 여기 저기 이렇게 봐가지고 자, 합격률이 60%까지 나와버리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60% 나오면은 전년도 1차 합격생, 그다음에 올해 1차 합격생 요게 다 더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2차 시험장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시험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2차 시험은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관식.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일단 손으로 다 써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손으로 썼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채점도 이거를 사람이 뭐 교수분들이겠죠. 일일이 읽어보고 채점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내용들을 과연 이게 뭐 방학 끝나고 나서 수업돼야 되는 대학 교수분들이 이걸 다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1차에서 통과 의례처럼 뭐 대부분 다 붙여서 2차로 가지 말고 1차 자체에서도 이거를 변별력 있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좀 걸러내 가지고 2차 때 채점을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자, 작년부터 보시면 여기 시험을 봐가지고 일단 합격률이 뚝 떨어졌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통계치를 보면은 평균 점수가 내려간 것도 있지만 이때 꽈락, 특정 과목에서 꽈락, 뭐 주로 사회보험이라든가 민법에서 많이 나오죠. 자, 꽈락을 맞아버리니까 다른데 점수가 높더라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격률이 거의 뭐 절반 정도 뚝 떨어졌지. 근데 이때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람이 많아.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게 응시인원이 그대로 가더라도 문제인데 확 늘어버렸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바꿔버렸지. 물론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문제수도 25문제 가다가 이거 갖다가 40문제로 바꿔버리고 시간도 늘려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 이게 25문제가 40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구석구석 낼 만한 거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대충 그냥 통과 의례처럼 공부하게 되면은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보면은 합격률이 22%. 뭐 거의 5분의 1 정도로 뚝 떨어버리지. 5분의 1 정도로. 그죠? 이 정도니까 옛날처럼 그냥 1차는 시험 그냥 원서 내고 2차 공부하다가 한 2주 준비하다가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하면은 떨어질 겁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1차도 2차만큼 아니더라도 적어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정수는 좀 대비하면서 여기다가 2차를 같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응시인원상에 이제 큰 변화가 있고 아마 요 응시인원상의 변화는 큰 무리 없으면은 내년도 그대로 갈 겁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시험을 분석해 봤을 때 자, 시험 공고문상에서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고문에서 어떻게 실제 출제가 됐는지 요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노동법은 자, 1차 과목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뭐 100점 만점 기준이지만 노동법은 자, 노동법 1, 2라고 해가지고 100점, 100점에서 200점입니다.
이게 왜 노동법 1이 되고 2가 되는지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노동법은 자 간단하게 사용자와 근로자 1대1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 수험에서는 노동법 1. 자, 이건 그냥 사용자 1명, 근로자 1명, 둘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핵심. 자, 다음에 두 번째 노동법 2는 이거는 사용자 하나, 근로자 개인이 아니고 이거는 근로자들이 모인 노동조합 이 둘 사이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점수는 둘 다 100점,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 자, 그리고 시험 과목을 보시면은 노동법 1은 시험 들어가는 법률이 11개. 11개. 그다음에 노동법 2는 5개밖에 안 됩니다. 5개. 그리고 이게 작년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원래 이게 25문제를 낼 때는 노동법은 25문제, 노동법도 25문제.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노동법에다가 다른 거 경영 과목이라든가 다른 걸 다 더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 교시만에 시험을 다 끝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한 번에 전 과목을 다 보기 힘들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과목이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1교시는 완전하게 노동법만 보고 2교시 때 다른 과목을 다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제도가 바뀐 겁니다, 이거를. 그죠? 그래서 당연히 40문제다 보니까 한 문제당 1분에서 80분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80분. 됐죠? 그리고 예전에는 25문제 볼 때는 당연히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핵심법이 근로기준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 즉 노동법 2에서 핵심 과목이 이게 노조법이 되는 겁니다. 노조법 이렇게. 근데 원래는 요 두 개 법이 이제 굳이 이제 가정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이게 엄마 하면 이거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둘이 핵심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일단 다 나오고 여기 나오는 기타 법령들 있죠. 기타 법령들. 이게 흔히들 부속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국자들은 그냥 이건 잡단법이다 해서 잡법. 법을 이렇게 좀 칭하는 건 좀 그렇죠. 그냥 부속 법령. 그래서 옛날에 25개밖에 못 낼 때는 부속 법령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속 법령은 무조건 법당 한 문제. 나머지는 건기법, 노조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법이 지금 이렇게 전체 11개인데 건기법 빼면은 10개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10문제. 나머지 15문제가 건기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노조법도 기타 법령이 4개니까 여기서 4문제. 마찬가지 노조법에서 21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올해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이거죠, 이제. 문제 수가 20문제가 아니고 각각 40문제 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구석구석 중요한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노동조합법 요 두 개만 내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 법령들 보시면은 요 올려 체크한 겁니다. 제가 자 보시면은 일단 비정규직 관련되는 파견법, 기단법 요것들은 파견법이 2문제, 기단법도 3문제. 원래는 한 문제 나왔거든. 그럼 이건 원래 나오는 거보다 원래 기출보다 다른 걸 더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고병법도 원래 한 문제인데 3문제. 확 늘어버렸지. 물론 고병법 양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한 문제인데 2문제, 임금채권도 2문제. 그다음에 직업안정법은 요거는 노동법보다는 보통 직업상담소 이쪽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나온 것 같습니다. 직업안정.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문제되고 있죠. 최근 2문제. 그다음에 퇴직급여 2문제. 그다음에 마지막 요거 근로복지기본법 요것도 얘는 어디죠? 일반적으로 노동법 부제 안에 들어오지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노동법보다는 더 크게 갔을 때 이거는 사회복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그리고 가장 최근 이슈되는 거 산업 안전하고 보건에 대한 거 이것도 양 자체로 따지면 얘 혼자서 이거 다 더한 것만큼 됩니다. 이것도 양이 많으니까 3문제. 다만 이것도 이제 수업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전문 분야로 들어가는 게 되게 많지만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법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정도만 물어봅니다. 그 정도만.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원래 한 문제밖에 안 나오던 부속 법령들이 지금은 각각 2개에서 3개까지 나오더라. 여기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1차 심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맞으려면은 그러면은 부속 법령을 버리고서는 점수가 나오기 힘들겠죠. 물론 이제 부속 법령은 얘들이 대단히 심오한 법리가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단순 암기들이 단순 암기. 그래서 아마 고병법하고 이런 것들은 잘 바뀌니까 잘 바뀌는 내용들은 좀 뒤로 물리더라도 거의 안 바뀌는 것들이 있죠. 외국인 고용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단 파견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정리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막판에 이거를 한 방에 몰아서 보려면은 조금 쫓기게 됩니다. 됐죠? 그런 측면이 있더라. 마찬가지 또 노조법도 원래는 노조법 자체가 거의 혼자서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얘만 맞추더라도 충분히 80이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0문제 중에서 자, 노조법은 24개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 조금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 버리고 얘만 보면은 한 60 맞기도 힘들어져 이제. 그죠? 밑에 보시면은 이게 집단법은 이게 별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진을 하는 법률. 줄여서 건참법이죠. 건참법. 요게 거의 한 문제 나왔죠. 그래서 뭐 이게서 만들어지는 게 노사협의회인데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랑 협의사항, 보고사항, 이게 단순 암기사항 이게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골고루 해서 보니까 4문제로 다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뭐 사용자랑 근로자 사이에 부당 해고라든가 부당 노동행위, 차별, 뭐 성희롱 이런 문제 나오면은 당연히 노동위원회라는 전문 기관을 가게 됐습니다. 자, 이걸 다루는 법이 노동위원회 법입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노동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은 4문제다 보니까 전반적인 노동위원회 구조부터 해서 다 나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돼. 이것도 다음에 약간 계력 같은 것들,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요게 조문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 신분이 공무원이다, 교원이다. 이것 빼고는 일반적인 노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조문이 많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공무원, 교원에 대한 특수한 내용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노조법 내용을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은 몇 개 안 됩니다. 다만 자, 일반적인 노동조합하고 공무원, 교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같은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정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조문이 몇 개 안 되는 데게 보시면 4문제를 내버렸죠. 8문제입니다. 8문제.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조문은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비교하는 내용까지 다 내버렸습니다. 됐죠? 자, 결론은 뭐냐? 옛날처럼 1차를 단순히 등한시하게 되면은 꽈락을 맞든 점수가 떨어지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 22% 정도 합격이면은 객관식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꽈락 없이 즉 40점 미만 없이 그리고 평균 60이 넘어가면은 절대평가로 다 합격하는 거죠. 근데 절대평가인데 이 정도 합격률이 나온다는 거는 시험이 그나마 어려워진 겁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차도 대충 옛날처럼 뭐 시험 막판에 한 달 아니면 몇 주 준비해 가지고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내용을 좀 정리하자. 됐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2차 시험. 자, 그럼 2차 시험으로 넘어가면은 이 노동법이 자, 시험 범위가 그대로 같이 가느냐?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시험에서 노동법은 이거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주관식은 뭐 단답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노동법 주관식은 이건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그래서 뭐에 해당되는 거 5가지 기술하시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한 자격증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단답형인데 우리 시험은 이런 단답형이 아니고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서술형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실관계, 사용자가 뭘 하고 근로자가 뭘 하고 뭐 내부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발생하는 이 노동법적 문제,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되고 어떤 판례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암기해가지고 써가지고 자, 너만의 답을 좀 내봐. 이런 것들이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규정, 특히 판례까지 쓰다 보니까 자, 결론적으로 여기 나오는 판례, 실제 사실관계죠. 요게 없는 것들은 서술형 문제로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없다는 얘기는 또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이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에서는 자,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판례가 있는 것들 요것만 나오는 겁니다. 요것만. 자, 그래서 여기 시험 범위 보시면은 자, 범위상으로는 10개고 11개고 일단 점수는 150점이죠. 1교시, 2교시에서 75, 75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 보면은 당연히 뭐 건기법, 노조법은 1차든 2차든 무조건 중요한 거고 얘가 핵심. 그리고 원래는 한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네 둘에서만 100% 나왔습니다. 예, 판례가 이게 쏟아져 있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게 3년 전부터 이게 약간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낼 만한 주제들은 거의 다 안 했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1년 동안 지금 노무사 수업 안 했다고 그랬죠. 근데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뭐 노조법상 근로자 문제라든가 카마스터 아니면은 앞부분에 있는 거 중간 수익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거는 이미 올해 나온 거지만 제가 1년 동안 수업 안 했지만 그 이전에 모의고사로 다 다루고 A급으로 다 다룬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변화가 없던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낼 만한 거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차피 최신 판례가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낸 거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다시 높다. 다만 이제 낸 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이거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겠죠. 그 쟁점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 둘만 내다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낼 만한 게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야 그러면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부속 법령. 자, 이 중에서 실제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판례가 만들어진 게 있느냐? 이걸 따져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있어. 그래서 거기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일 쟁점이 됐던 게 이거죠. 기단법에서 갱신기대권. 이거는 뭐 제가 1년 동안 수업 안 했지만 그 이전 수업에서도 이거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뤘던 겁니다. 원래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 기간과 동시에 근로관계 끝나는 거지. 다만 사용자 은행이라든가 회사 관행 아니면 규정 등에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내 계약이 다시 한번 갱신될 수 있겠네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경우에 갱신에 관한 기대가 생기느냐 그리고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그게 있느냐 이게 문제 되겠죠. 이게 올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 기단법, 그 갱신 기대권에 관한 그 판례 법리를 발전하는 것들 요게 일단 먼저 나오고 다음에 두 번째 파기헌법도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게 근로적 공급사업부터 해가지고 이게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내기가. 그래서 이것도 일부 판례가 될 수 있는 한 2개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그리고 판례가 제일 많은 게 뭐냐? 산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 이것도 판례는 되게 많은데 문제는 안 냈었죠, 이게.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가 뭐냐? 다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느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판례가 많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원래 냈어야 되는데 안 됐다가 최근에 이걸 내기 시작하죠. 특히 업무상 재해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제3자 구제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구상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기타 법령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물론 판례 찾아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산업에 대한 안전 문제, 보건 문제 요거를 다루다 보니까 그 이전에 안전보건 이전에 어떤 산업인데 뭐 건설부터 해서 쭉 얘기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요것만 가지고는 실제 사례가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특별법을 끌고 와야지 문제가 해결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 내기가 조금 까다로워지지. 그죠?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들, 고용보험, 건참, 노동위원 이런 것들도 물론 교원, 공무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얘들은 그냥 일반적인 노조법 판례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낼 만한 주제가 거의 없어.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은 시험은 2차 시험도 당연히 근기 노조로 나오는데 당연히 중심으로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 기단법, 산재법, 다음에 좀 더 간다면은 파견법. 그 정도만 좀 대비하면 될 것 같다. 그렇죠? 자, 뭐 전반적으로 시험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른 과목 배점이라든가 시간을 얘기 안 했지만 다른 과목은 뭐 순수하게 걔가 100점 이상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노동법은 1차에서는 노동법만 200점이에요. 200점. 그래서 과목은 한 과목이지만 실제 두 과목이 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차 시험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100점인데 얘만 150점이죠. 그러니까 비단 시험만 얘기할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로 가더라도 물론 인사 담당 관련 파트로 가버리면은 그때는 노동법을 직접 써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순수하게 인사 담당 노무관리 이쪽으로 가더라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로서 당연히 노동법에 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인사 담당 문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서도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무 가서도 뭐 노무사인데 노동법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게 나중에 실무 갔을 때도 필요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은 하나하나를 그냥 이건 나중에 내가 할 일이야 라고 하면은 그나마 이제 공부하기 좀 편해질 겁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시험 개요를 설명드렸고 자, 이제 문제는 이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커리큘럼. 자, 그러면 온라인 중심으로 가는 이제 에듀윌에서 커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를 원래 지금 대부분 신림동에서는 뭐 0기, 예비,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나눠가죠, 보통. 그래서 보통 0기나 1기에서는 뭐 이론 강의. 그래서 뭐 기본 인문, 심화 이론. 뭐 그 큰 차이 없습니다. 다음에 2기, 3기에서는 요거는 모의고사. 보통 그래서 2기 때는 뭐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진도별로 시험 보고 그다음에 3기 때는 실전 모의고사 보고 뭐 4기는 시험 한두 번 최종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온라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과정을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연기나 일기 과연 두 번 해야 되느냐. 어차피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한 번 하면 돼. 이거는 기본 이론. 마찬가지 2기랑 3기 이게 사례 문제 푸는 건데 이것도 굳이 두 번 나눠 가야 되느냐. 이것도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신림 쪽에서 0, 1, 2, 3, 4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
자, 수험생들을 1년 내내 학원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끌고 가야지 돼. 이거는 막 전략적으로 이거는 어차피 학원도 뭐 수입을 얻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에 따라서는 나는 이제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 아니면 혼자서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다 듣는 거고 나쁘지 않지 이것도. 다만 이제 시간 비용에 수업에 너무 함몰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부 수험생들은 나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선택할 거야. 그러면은 자, 기본 입문이 필요하면 기본 입문. 그러면은 기본 심화는 필요 없는 거고. 반대로 심화 들었으면 입문이 필요 없는 거고. 기본 강의 한 번. 그다음에 사례 문제도 기본적으로 사례 푸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냥 2기만 들어보고 나머지 모의고사 이거는 그냥 문제 구해서 혼자 써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다 하기 힘들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본 강의 한 번. 물론 이때 기본 내용을 하면서 판례까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판례까지. 자,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도 뭐 진도별 전범위가 아니고 모의고사 과정도 그냥 핵심 뭐 서브 노트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사례집. 여기까지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온라인 뭐 첨삭이라든가 요걸 가야 되는데 올해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준비가 미진합니다. 이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뭐 팀을 꾸려가지고 할 수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현재로서는 아니고 그냥 기본 강의 다음에 서브노트 사례 강의 이렇게 2개만 갈 겁니다. 자, 그럼 일정 보시면은 일단 밑에 1차부터 보시면은 1차는 자, 지금은 10월 달인데 아마 지금 제 페이지가 오픈되고 하면은 거의 10월 말쯤 될 겁니다. 10월 말쯤. 그러면은 1차 강의는 아마 10월 말 10월 한 20일 이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1차 기본 이론 강의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1차에서 나오는 일단 법령 내용을 좀 정리하고 내용.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 핵심 내용인 OX까지 같이 풀 겁니다. 같이. 왜냐하면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내용만 해버리면 나중에 내용하고 문제는 매치가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면서 중요한 핵심 지문은 기본서 안에서 같이 풀 거다. 자, 요거를 아마 늦어지면은 한 12월 말, 빨리 끝나면은 11월에 끝날 겁니다. 빨리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내외만 촬영할 거니까 아마 12월까지 갈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잡았냐면은 1차는 뭐 올해, 내년 바뀌기 전에 올해까지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정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기본이 끝나고 자, 해가 바뀌면은 뭐 1월달, 2월달 요때 본격적인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문제풀이. 자, 요 문제풀이는 뭐 순수하게 노무사 기출 뭐 10년만 풀면은 살짝 아쉽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근 그 도입된 공무원 노동부 개론 문제, 9급, 7급 문제. 요거는 뭐 사지순다지만 중요한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한 6년, 7년 정도. 7년. 그렇죠? 다음에 여기다가 옛날에 나왔던 사법시험 문제. 물론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시 문제가 되게 쉬워요. 지금 따지면은. 그리고 옛날에도 사시 문제가 있고 노무사 문제가 있으면은 옛날에 사시 시험 볼 때도 노동법에 한해서는 노무사 문제가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얘는 끼켜봤자 25개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도 문제를 50개씩 봤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시 문제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참조할 내용들 그것만 볼 겁니다. 그것만. 그렇죠? 그걸 이제 모은 내용들을 요것들을 1차 문제집을 통해서 풀 겁니다. 이렇게 문제집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은 기본적으로 1차의 시험장에 가져갈 건 다 끝난 겁니다. 다만 최근에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기출에 없는 것들을 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 내용만 가지고는 살짝 부족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 별도로 어차피 시험 문제는 조문 플러스 판례입니다. 판례. 근데 이 판례라는 것은 노동 판례가 1년에 나와봤자 10개 미만이야. 중요한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판례로 낼 수 있는 어려운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게 수업만 제대로 한번 들으면은 이해만 하고 나면은 자, 내가 손으로 못 쓰지만 자,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찍을 수 있거든, 이게. 그죠? 그래서 판례 틀렸다 이거는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아니면 다 틀린 판례 어차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판례는 그렇게 변별력이 없고 주로 변별력이 나오는 파트가 조문입니다, 조문.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5문제가 자, 40문제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단순 기출된 조문만 보기에는 살짝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전체적으로 물론 근로기준법, 노조법 요 2개 중심으로 조문을 좀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 책이 지금 이제 8판, 9판 되겠죠. 그죠? 그 조문 노트가 출간되면은 그 책 가지고 조문을 별도로 한번 정리할 겁니다. 물론 요거를 문제풀이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때 과정을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는. 되죠. 그렇게 되면 일단 전체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거 1차 최종 마무리인데 이것도 1차용 서브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들이지. 요것도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면 되겠죠. 별거 없습니다. 그 정도 1차는 진행할 거다. 자, 다음에 2차인데 2차는 아직까지 올해는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2차는 일단 연말까지는 2차 수업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뭐 연기 예비 입문 요거 과정 없다고 보시면 되고는. 바로 그냥 기본 예비면서 심화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2달 반 정도 요 기본 심화입니다. 기본 심화. 요 때는 뭘 할 거냐면은 당연히 제 기본서 그게 8판 될 겁니다. 이제 그 책 가지고 일단 기본서를 하고 내용 정리하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기본서에서 나온 판례들에 대한 사실공에 들어가 있는 판례집 요 두 가지를 기본으로 끌고 갈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은 기출되었던 사례 문제 요것도 뭐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것도 그냥 플러스 알파로 적어도 이것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사례 문제를 좀 다루긴 다룰 겁니다. 다만 이거는 깊이 있게 다룰 건 아니고 그냥 기출된 거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해서 기본 심화로 끝내버리고 여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신림동 과정에 따르면 이게 연기 플러스 1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기 플러스 1기. 뭐 2번 들어도 좋긴 하지만 굳이 이거 2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제대로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4월 달부터 여기 이제 보통 신림동에서는 이때 2기 모의고사, 3기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것도 합쳐가지고 그냥 요 기본 내용 요걸 갖다가 이게 대략 뭐 800페이지 되니까 요거를 대략 150에서 200페이지 요렇게 줄인 핵심 서브노트 요거를 일단 빠르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 문제, 사례집 요 두 개를 한 2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다 풀어볼 겁니다. 됐죠? 그리고 별도로 온라인 첨삭 요거는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요때 상황 봐가지고 뭐 준비가 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아직 없는 겁니다. 아직은. 그렇죠? 요렇게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2기 수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뭐 2기 수업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특히 강의 이거를 무한정 많이 반복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이만큼을 채운다고 하면 기본 뼈대만 강의로 채우고 강의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자료만 다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답안 쓰는 걸 반복하셔야 돼. 이걸 뭐 강의 한 번 들었고 2번 듣고 3번 듣고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강의로 올라가시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2차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스터디하든 아니면 답안 써보든 원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보고 여러분 답안 써보셔야 되겠더라. 되겠죠? 그래서 밑에 교재는 그래서 1차는 당연히 기본 강의는 일단 기본서, 문제풀이는 문제집 2권입니다. 2권 기본적으로. 좀 더 간다면은 뭐 서브노트, 필기노트 그 정도 아니면은 뭐 핵심 지문 요거는 상황 봐서 일단 책은 나올 건데 강의는 상황 봐서 할 겁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 기본서 다음에 기본서에는 뭐 말 그대로 기본서 플러스 판례집이에요. 판례집 책 2권 다음에 핵심 요약도 서브노트 플러스 사례집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차 뭐 대략 한 2권 필요하다면은 뭐 알파로 해서 2권 더 그다음에 2차도 기본적으로 2권 그리고 밑에 2권 그럼 4권 되겠죠. 4권. 그 정도만 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일단 컬이고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을 계획을 짤 때는 특히 이게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뭐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 아니면 가정일 같이 하면서 다른 일하고 병행하는 수험생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병행 수험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2년에서 최대한 5년 정도 잡고 천천히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년에서 5년을 잡으면은 과연 사람이 기계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되면 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합격하느냐? 그게 아니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계획을 길게 잡으면은 처음부터 이걸 느슨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왜? 하면서도 힘들어지면 어떻게? 내년에 시간 있으니까 또 그대로 가고 내년 시간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수업 때 말씀드린 거는 뭐 병행이든 전업이든 일단 계획은 무조건 짧게입니다. 짧게.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합격하는 수험생들이 10%가 넘어가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수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험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이지 맞춤형. 자, 나오는 것만 딱 체크해서 그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시험 계획은 일단 무조건 짧게 잡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짧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 기간을 짧게 잡아야지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이만큼의 시간 동안에 만약에 10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요만큼의 시간 10개를 해야지 돼. 그럼 당연히 남들보다 좀 더 압축해서 시간을 아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잡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선택하고 그 내용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다하게 양을 늘려서 이것저것 막 보지 말고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거는 모든 학원에서 똑같이 할 겁니다. 노동법은. 그러면은 그 양을 선택을 하면은 그 양을 집중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같은 내용이 쉽게 나오더라도 좀 더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복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 요걸 활용해서 계속 판례 암기할 게 있으면 판례. 1차에서 암기할 조문이 있으면 조문.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매일 몇 개씩 계속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밥을 먹을 때 보든, 아니면 화장실 갈 때 보든, 아니면 잠자기 전에 보든, 아니면 이동할 때 보든,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그 루틴에서 판례라든가 조문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판례 2개 이거 반복할 거야.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하자, 좀. 자, 다음에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자, 다음에 마지막. 그리고 수업에서는 당연히 제가 온라인 중심으로 혼자 가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지금 눈 맞춤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끝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게 아무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수업을 뭐 3시간에서 4시간 했다. 그러면 이게 테스트를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집중하더라도 30분이 넘어가면은 집중량이 이게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3-4시간 수업 들으면은 특정 부분은 기억이 잘 날 겁니다. 나머지는 애매모호해지거든. 그래서 수업 끝나기 한 5분 전에는 전체 내용에서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갈무리 할 겁니다. 갈무리.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는 당연히 그 전날 배운 내용 중에서 자, 반드시 암기할 내용들, 이것들을 복습 테스트 형태로 문제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 뭐 기상 스터디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것도 현재까지는 이것도 고려 중이에요. 고려죠. 무조건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수험생 뭐 상황이라든가 인원 여러 가지 파악해 봐가지고 필요하면은 요거는 별도 제가 조교를 둬가지고 별도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전반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뭐 노무사 시험 1차, 2차 관련해서 1차 중심으로 OT를 해드렸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